수성,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에 도착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밝은 쪽에 착륙할까요? 어두운 쪽에 착륙할까요? 먼저 밝은 쪽을 시도해 봅시다. 내려가면서 첫 번째로 느끼는 건 대기 저항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수성에는 제대로 된 대기가 없거든요. 지구에서는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들어갈 때 불꽃이 튀고 저항을 느끼지만 수성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등장합니다. 경착륙. 우주선이 얇은 대기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져 버렸네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착륙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수성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산악지대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운석들이 그대로 충돌해서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죠. 우주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당신의 우주복이 녹기 시작합니다. 427도의 열기가 몇 초 만에 우주복의 구멍을 뚫고 압력이 빠져나가죠. 당신의 피부는 끓어오르고 장기들이 멈추고 지식할 틈도 없이 죽습니다. 수성의 밝은 쪽은 태양 복사를 직접 받아서 사람을 몇 초 만에 요리해버립니다. 게다가 대기압이 없어서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체액이 즉시 증발해버립니다. 그럼 밤까지 기다려볼까요? 하지만 수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176일입니다. 반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어두운 쪽으로 직접 날아가 봅시다. 어두운 쪽에 착륙하니 이번엔 녹지 않네요. 하지만 이제 반대 문제에 직면합니다. 영하 180도의 극한 추위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 이상하죠? 하지만 대기가 없어서 열을 보존할 수 없거든요. 몇 초 후 우주복이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헬멧이 입김으로 뿌옇게 되고 코와 손가락, 발가락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고 동상으로 검게 변합니다. 세포 안에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내부 손상이 일어나고 몇 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마지막 희망은 터미네이터 존입니다. 낮과 밤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죠. 하지만 여기도 나사 우주복의 한계를 넘어서서 결국 몇 분 안에 사망합니다. 금성으로 향합니다. 수성과는 정반대입니다. 내려가면서 짙은 구름들이 보입니다. 대기가 두꺼워서 착륙은 부드럽게 됩니다. 하지만 곧 우주선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익숙한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극한 열기. 금성은 수성보다도 뜨거워서 464도입니다. 납을 녹일 수 있는 온도죠. 우주복이 녹고 피부가 녹고 체액이 증발합니다. 하지만 우주복이 열을 견딘다고 해도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압이 지구의 92배이기 때문이죠. 바다 1.6km 깊이의 압력과 습니다. 몸이 즉시 압축되고 고막이 터지고 폐에서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고 혈관이 터집니다. 죽은 몸에 황산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성의 구름은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미 죽은 몸을 녹여버립니다. 금성에는 골디락스 존이 없습니다. 전체가 산성 안개, 극한 열기, 극한 압력의 지옥입니다. 지구, 익숙한 행성이 보입니다. 하얀 구름, 파란 바다, 초록 대륙. 지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려고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떠밀려 들어가다가 압사. 지구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다음 행성으로 가죠.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행성이라 좀 무섭지만 수성, 금성과는 다릅니다. 내려가면서 황산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압이 낮아서 또 경착륙을 하고 맙니다. 붉은 먼지가 가라앉고 문을 열어봅시다. 낮이고 온도가 놀랍도록 온화합니다. 20도 정도네요. 태양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태양 복사가 지구보다 40에서 50배 강합니다. 둘째, 밤이 되면 영하 153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니까 괜찮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행성이죠. 그렇다고 살기 좋다는 건 아니지만요. 공기는 거의 이산화탄소라서 숨쉬면 패닉 발작과 질식으로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우주복 안에서는 괜찮지만 방사선 노출과 모래폭풍이 문제입니다. 화성의 모래폭풍은 시속 100km에 달하고 연마성이 강해서 우주선 페인트를 벗겨내고 우주복을 마모시키고 헬멧을 뿌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산소가 충분하다면 황량한 표면을 탐험할 수 있겠지만 밤이 오면 온도가 떨어져서 위험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목성. 이제부터 정말 미친 일들이 시작됩니다. 다음 행성은 엄청나게 큰데요. 목성입니다.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방사선 중독 증상을 느낍니다. 목성은 극도로 독성이 강해서 표면에 가기도 전에 방사선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특수 우주복을 입었다고 가정하고 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로 만나는 건 이상한 상층 구름들입니다. 금성의 황산구름과 달리 물 증기와 암모니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도는 이미 우주복 한계를 넘어섰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계속 내려가면 금성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우주선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2.4배입니다. 50km만 들어가도 압력이 1000바에 달합니다. 금성이 92바였는데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춥지 않고 뜨거워집니다.
온도계가 1000도를 넘어가네요. 노출되면 즉시 기화됩니다. 이제 극한 압력, 극한 열기, 시속 400km의 폭풍을 모두 경험했지만 여전히 착륙할 고체 표면이 없어요. 마침내 액체 같은 표면에 도달합니다. 금속 수소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발이 달라붙고 몸이 즉시 압축되고 녹아버립니다. 목성 핵의 압력과 온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 표면보다도 뜨겁죠. 토성입니다. 일단 가까이 가기부터 어렵습니다. 146개의 위성과 거대한 고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리는 말 그대로 옛 위성들이 충돌하거나 폭발한 잔해들입니다. 게임처럼 소행성과 위성 잔해를 피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친 컨트롤로 모든 걸 피하고 토성에 가까워졌습니다. 토성은 목성과 비슷하게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기 구름을 뚫고 들어가면 공기 중에 암모니아 결정들과 짙은 안개를 만납니다. 창문에 서리가 끼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뛰어내릴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곧장 떨어지지 않고 시속 1800km의 바람에 여러 방향으로 날아다닙니다. 토성의 지속적인 폭풍이 몸을 거의 즉시 찢어버립니다. 극도로 손상되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면 몸이 토성 깊숙이 떨어지면서 극한 추위가 우주복 안에서도 얼려 죽입니다. 압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질긴 날이라서 극한 추위와 바람과 압력을 모두 견뎠다고 합시다. 더 깊이 떨어지면 다시 따뜻해지고 압력은 뼈를 부술 정도가 됩니다. 결국 몸이 금속 액체 표면에 도달해서 말 그대로 양동이 속 한 방울이 됩니다. 한때 우주복을 입은 인간이었던 것이 이제는 가스 거대 행성에 믿을 수 없이 뜨거운 핵에서 완전히 기화되어 가스 분자가 되었습니다. 천왕성. 이제 가스 거대 행성은 끝나고 얼음 거대 행성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가스 거대 행성이긴 합니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된 거죠. 또 위성 잔해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지나가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천왕성을 보는 순간 당신은 들어가서 아니 뭔지 보고 싶어집니다. 궤도도 돌지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표면 구름에서도 이미 꽤 어둡습니다. 천왕성을 관통하면서 숨 쉴 수 없고 일부는 독성인 기체들을 만납니다. 대기는 주로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간이 숨 쉴 수 없습니다. 온도가 이미 영하 195도에 달해서 밖에 있다면 거의 즉시 죽을 온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선 안에서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왕성 폭풍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시속 900km의 바람을 경험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바람이죠. 계속 내려가면 극도로 어둡고 바람은 끔찍하고 우주선이 얼음 결정들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가면 이게 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속 900km로 우주선에 부딪히는 다이아몬드 비죠. 이 순간 나가고 싶어집니다. 아직 고체 표면은 만나지 못했지만 우주선을 공중에 떠있게 하고 문을 열어서 나갑니다. 시속 900km 돌풍 속으로 나가는 순간 반대 방향에서 오는 또 다른 시속 900km의 다이아몬드를 실은 돌풍에 맞습니다. 온몸이 다이아몬드 파편에 관통당하고 우주복의 구멍들 때문에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질식하면서 엄청난 압력이 몸을 점점 작게 짓누르고 이 깊은 층에 존재하는 강렬한 열기까지 더해집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으로 여겨지지만 행성 핵 근처에서는 극도로 뜨거워서 압축되고 기화되고 다이아몬드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해왕성, 마지막 얼음 거대 행성 해왕성입니다. 솔직히 해왕성은 구성면에서 천왕성과 극도로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해왕성 표면을 관통해서 우주선을 거기 세우고 허공으로 뛰어든다고 가정하면 극한 추위, 극한 바람, 그 다음 상승하는 온도와 압력을 경험한 후 다시 다이아몬드 비를 맞고 해왕성 핵의 어둠과 심연 속으로 분해될 겁니다. 명왕성. 이번에는 우리 평생에 잊혀진 행성, 더 이상 공식 행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소행성 명왕성으로 가봅시다. 명왕성에서 죽는 첫 번째 방법은 지루함으로 죽는 것입니다. 너무 멀기 때문이죠. 버려진 외소행성의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행성 표면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작은지 놀라게 됩니다. 거의 달 같죠. 태양을 뒤돌아보니 태양이 이제 거의 멀리 있는 별처럼 보입니다. 물론 태양인 걸 알 수 있지만 수성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입니다. 명왕성도 거의 대기가 없어서 착륙이 거칩니다. 또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항상 어둡고 춥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영하 229도 온도 속으로 걸어갑니다. 이 온도는 액체 질소보다 차갑습니다. 몸 위나 주변의 액체는 즉시 끓고 피부는 거의 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추워서 다시 뜨겁게 느껴지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피부가 얼고 근육, 지방,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살이 차갑고 단단한 고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죽고
검게 변할 겁니다. 어둡고 미라가 된 몸은 그대로 얼어붙어 명왕성 표면에서 조각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포즈를 취할 시간이 있었다면 다행이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